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어, 오늘은 개별 종목 분석 하나 해볼까 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어렵고 지금 10월 27일 날 화요일 날 일부 반등은 나섰지만 하락한 종목들이 너무 많고 심리적으로 기관 매도는 계속되고 있고 예탁금은 많지만 개인 매수세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는 코스닥에서는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연속성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죠. 그런 와중에 결국 신용과 그런 물량이 아닌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겠지만 좋은 종목은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금을 갖고 있으면 또 어떤 종목을 사는 게 맞을까 고민 속에 오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YMT인데요. 어, 뭐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휴대폰에 그 이제 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PCB라는 연성기로 해판, 그죠? 그 컴퓨터로 치면 메인보드 역할이에요. 거기에 도금, 동도금이라고 쉽게 말하면 납땜하는 그런 역할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뭐 납땜 도금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기판을 만드는 자회사를 통해서 기판도 만들고 있고 5G 개막이 됐잖아요 시대가 뭐 우리나라 아직 5G가 제대로 개통은 그 연결은 되지 않지만 뭐 전 세계적인 어쨌든 5G에 대한 그런 통신 장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게 신호 여러 가지 신호를 받는데 차폐막이라고 해서 5G 관련된 차폐막 이 극동막이라고 해요. 이게 일본의 기술이 지금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기술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반 소재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 업종이라기보다 소재 업종이 맞을 거고요. 원래는 뭐 BH나 영풍 이런 그 PCB 업체들 아실 거예요. 휴대폰에 흔히 들어가는 PCB 업체들 그런 쪽을 고객사로도 두고 있는데 그런 업체랑 예전에는 같이 가는 그런 피어 그룹에 PR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반도체 소재 기판 업종에 대한 소재 업종으로 본다면 좀 더 밸류에이션을 더 넉넉하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아이폰 12와 퀄컴 수혜주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은 제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 속에 많은 영상들 지금 올라와 있는데 꾸준히 원데이 원 영상 이상 올라가니 시안과 함께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종가가 15,000원에 끝났을 거예요. 장중에 뭐 포착한 거긴 한데 오늘 27일 12월 14일 날 예,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기로 해판 그리고 반도체까지 나섰고 지금 디스플레이 뭐 5G 관련 전자부품의 소재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계열 네이버에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뭐 그죠? 뭐 근데 화학 소재 개발 그리고 제조랑 판매까지도 주요 상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5G 극동박 사업 차폐막이라고 해서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용 화학 소재 이런 것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소부장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소재 업종에 이제 화학 그런 물질을 이런 극동화 사업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소부장 기업으로 키우려는 그런 종목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소재에 사용하여 PCB 등의 도금 납땜이죠, 납땜. 흔히 말하면 처리 공정을 진행하고 YPT라는 베트남의 YPT라고 YMT 자회사예요. 종속회사를 뒀죠. 도금기계 제조, 도소매체 비욘드 솔루션 뭐 종속회사를 하고 있다. 베트남의 법인은 운영 중이다. 시가총액은 오늘 2,236억 원입니다. 그래서 PCB와 반도체 전자 소재의
최종 공정의 표면 도금에 쓰이는 금, 은, 팔라듐 등을 이용한 기금속 도금 화학 소재고요. 이 ENFIG라고 해서 이게 국내 최초예요. 국내 최초. 카메라 모듈 중에 이 표면 처리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이 있고, 요게 국내 최초입니다. 죄송합니다. 소프트 ENIG 프로세스 이게 국내 최초고, 이 ENFIG 프로세스는 카메라 모듈. 요새 스마트폰 하면은 중국산이고 아이폰이고 갤럭시고 거의 카메라 렌즈가 4개에서 5개, 뭐 심지어 6개까지 들어가는 게 있죠. 이게 많이 들어갈수록 이 프로세스를 많이 합니다. 결국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카메라가 모듈이 많이 들어갈수록 렌즈가.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PCB 인더스트리 밸류 체인은 잠깐 이 YMT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요. 뭐 동박, 뭐 CCL, 드라이필름, 본딩 시트, 커버레이, 원소재가 있으면 요 PCB 매니팩처링을 하는데 해로 설계하는 게 있고, 그래서 원재료 절단을 하고 가공을 하고 도금을 하고 이 도금 여기 부분이 이제 YMT가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해로 도금, 뭐 동박 엣징, 그죠? 뭐 표면 처리, 뭐 이거 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이 도금이 매출에서 제일 큽니다. 모듈로 들어가서 뭐 카메라 모듈 아까 그리고 배터리 모듈, 뭐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이런 광범위하게 쓰고요. 결국에 이게 세트화되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생활가전, 자동차에 쓰는 겁니다. 결국 주요 포지셔닝은 PCB 화학 소재고요. 최종 표면 처리와 화학 동도금 세그먼트에서 주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어렵다고요? 좀 전에 2페이지 보고 이해 안 되신다면 이런 기판 많이 보셨죠? 휴대폰 혹시 고장나서 뜯어보거나 그 컴퓨터 좀 조립 직접 해보신 분은 메인보드 있잖아요. 메인보드 옛날에 마더보드라고 그 휴대폰에서도 역시 이게 회로 기판 그런 것들을 PCB라고 하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인쇄 회로 기판이고요. 이게 인쇄 회로 기판인데 도금 소재 제조가 주 사업을 하는 회사. 여기에 수많은 칩, 뭐 이게 AP 칩일 수도 있고 여기 뭐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메인보드나 이런 PCB 기판 위에 이런 게 여기 도금 같은 게 있잖아요. 도금 막 연결돼서 그 납땜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반도체 미세화 정교화되면서 이게 연성계로 회판이라고 플렉서블 PCB로 됐고 거기에 리지드 들어가서 견고하면서 회로 기판인 업그레이드로 된 겁니다. 플렉서블 리지드는 FAR의 약자고요. PCB는 구리로 제작합니다. 구리로. 이게 왜냐하면 전도율은 좋지만 부식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정교한 도금 처리를 하는 거고 YMT 같은 회사가 수많은 해를 도금 처리에 이 수많은 해를 도금 처리를 하려면 이 삐꾸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 ENIG라는 이 기술은 금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얘네가 국내 최초고요. ENFIG는 팔라듐으로 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최종 표면 처리 금과 팔라듐 도금이 42%, 동도금 소재 25% 이렇게 매출 구성이 돼 있어요. 거의 이걸 하면 70% 가까이 되잖아요. 결국 도금 쪽이 가장 큰 겁니다. YPT는 소재 제작뿐만 아니라 기판 가공, 이런 기판을 직접 가공하는 외주로 줘서 매출의 구성 비용이 꽤 이것도 17% 가까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중소회사의 매출이 연결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볼까요? 상장 이후 실적 볼게요. 이 회사는 2017년 상반기 때 상장을 했었는데 상장할 때 매출액이 692억, 영업이익 160억. 그죠? 18년에 영업이익 좀 안 나왔지만 매출은 늘었고요. 매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2019년 12월에 220억, 올해 연말 기준으로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58억. 이 회사 지금 가동률이 한 60%에서 70% 가까이 나오거든요. 코로나 때도 잘 안 꺾였어요. 그만큼 소재 업종에 대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 보십시오. 20% 넘는 그런 영업이익률이 계속 꾸준히 유지되다가 올해 3분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꺾인 건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다시 회복했죠. 6월 달에.
10달에 했고 3월에도 그리고 원래 안 나오는 게 분기별로 보면은 상반기가 좀 비수기고 이 회사는 여러 고객사가 있지만 애플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대만 업체로부터 하는 그런 쩐딩 테크놀로지라고 있거든요. ZG라고 보통 하는데 이 회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사에 대한 아이폰이 신제품이 가을이나 가을쯤에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더 이익률이 올라가고 매출도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주문이 들어가면서 부채 비율 상당히 낮고요. 최근에 무상증자를 100% 했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재무 상황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ROE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계속 나오고요. 코로나 이후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 이후 최고가 갱신했었어요. 근데 이 무증하고 더 최고가 갱신했었는데 무증하고 거의 한 40% 가까이 더 올랐었는데 쭉 떨어져서 결국 무증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15,000원. 이 회사가 2017년 상반기 때 상장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박스에 박스. 이때 최고가 찍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게 지금 코스닥 수급 이슈로 무너지는 하락 때문인데 대주주 양도세 관련 수급으로 흘러내렸지만 기업의 실적이 꺾인 그런 펀더멘트 요소는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이슈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의 고객은 삼성전기, BH플렉스, 대덕전자, 영풍 일렉트로닉스 이거 BHA예요. 그죠? 그리고 뭐 시노펙스, 인터플렉스 뭐죠? 아까 쩐딩 테크놀로지 이 회사가 대만의 매출 비중 가장 높거든요. 지금 고객사로 이게 FP12 연성기로 해판의 고객이고 패키지 스트레이트는 삼성전기, 심텍 올해 되게 매출과 이익 잘 나고 있죠. 흑자 전환했고요. 뭐 대덕전자, TLB 이런 그래서 쩐딩 테크놀로지에 이거 실적을 가져와 봤는데 지금 보면은 3분기 때 조금 꺾이긴 했지만 YY로 4분기 때 다시 올라가고요. 이게 얘네들 애플 효과예요. 애플 효과. 글로벌 전자회로 기판에서 중국의 생산 비중이 48.6%고요. 동사의 최대 고객사는 PCB 공급업체 1위인 쩐딩 테크놀로지. 중국 법인의 애플 판매 대수 증가. 그리고 최근에 대만에서 아이폰 12에 대한 사전 예약 물량 다 소진됐다는 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애플 12가 추가 증산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오늘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만큼 지금 오랜만에 2017년 이후에 지금 애플이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판매 대수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또 제품을 만드는 연성기로 해판을 만드는 고객사 쩐딩 테크놀로지가 결국 도금을 내리는 고객사인 이 YMT의 선순환 밸류 체인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일즈 현황을 볼까요? 이게 2019년 2분기였고요. 올해 2분기였는데 표면 처리 늘었고 기판 가공 늘었고 동도금 늘었고 전반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출은 2분기 때 사상 최대였어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최종 표면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 카메라 모듈용 도금약품 매출 확대. 카메라가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 매출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쩐딩 테크놀로지 통해서 북미 보급형 모델, 이거 아이폰 SE 모델이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이 회사가 계속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고객사라고 보면 되고, 심지어 아이팟 있죠. 아이팟 무선 그런 헤드셋이죠. 그것도 이 도금이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트남 내 동도금 약품 점유율 확대됐고 기판 가공 아까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FP12를 베트남 자회사인 거기에 직접 준다고 했었죠. 서브스트레이트가. 그래서 2분기 최대 매출의 요인은 이런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신사업 극동막 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G 차폐막 역할. 다른 신호들 자본 같은 걸 없앤다고 보시면 돼요. 잡아주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는데 검색해보면 나왔는데 극동막 마스크, 구리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거 왜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한때 상반기 때 너무 인기 있었잖아요. 관련 테마주도 놀랐었고. 근데 이에서는 소재 업종이 극동방 준비하면서 마스크까지 해서 환경 친화적이고
되게 인체 무해하고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밀고 있는데 이거 아직 생산은 저기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테스트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저는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화학 소재 진출하고요. PCB야 이게 반도체 칩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로나 영향도 무시했던 2분기 실적이고 소재 업종이 다 가능이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원재료 가격이 문제죠. 이게 소재 업종이고 아까 도금이라고 했는데 도금, 구리, 뭐 팔라듐, 그죠? 금 이런 가격, 금 가격이 요새 많이 올랐는데 이 회사 그러면은 원재료 값이 올라서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원재료 가격 급등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모두 구매자에게 전가될 정도로 그 이 회사의 기술력이 워낙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금인데 납땜 뭐 그게 무슨 기술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께 그냥 영등포에서 무슨 이렇게 기계 납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PCB라는 연성 해판, 기로의 해판 그리고 그게 연성 기로 해판, 뭐 RFPCB까지 가는 그런 고정 되게 유연하고 단단한 그런 연성 기로 해판에 되게 많은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 막 칩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를 되게 미세하고 부식이 안 되게 도금하는 그런 매우 정교한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5G 부품 세계 스마트폰 수출기 열렸다. 이게 뭐냐면은 DKT라고 BH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안테나 케이블을 퀄컴 승인을 받은 게 올해 7월에 기사였어요. 그래서 퀄컴이 DKT한테 승인을 했는데 꼭 이걸 안 써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퀄컴이 이제 5G 관련된 통신 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차폐막을 이제 이게 뭐죠? 안테나 케이블을 DKT 걸 쓸 수 있다는 거였고 그거를 DKT가 설계를 하면 BH가 생산을 하고 생산할 때 YMT가 도금을 하겠죠. 그런 밸류 체인을 엮으면은 결국에 FPCB 활용처가 다양해질수록 도금 수요는 증가된다 이런 걸 갖다 적은 건데 DKT 물량을 확보했다는 게 아니라 승인했다는 거고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뭐 5G는 써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직 뭐 수주가 나온 건 아닌데 결국에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이폰 12 이제 국내도 29일부터 예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만은 지금 사전 예약이 꽉 찼고요. OLED 물량이 확대되겠죠. 아까 디스플레이도 결국 도금 같은 게 들어가고 아이폰에 카메라가 뭐 4대 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또 도금이 다 들어가고 결국 Q가 증가합니다. Q. 근데 P는 어떻다고 했죠? 가격은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이 고정적이라도 Q가 올라가면은 이 회사의 매출이 결국 올라가겠죠. 예? 세일즈가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용 초금박 국산화 이것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거에 6월 15일 날 참여업체로 선정된 소식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YMT 그냥 주가로만 보면 현재 무증전 주가까지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게 결국 대주주 수급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이제 전환 물량 된 게 좀 나온 게 있었어요. 무증 관련된 물량도 나온 게 있었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정도 실적은 좋았다는 건 맞고요. 3분기도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지만 11월에 될 예정인데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 PCB 소재 회사로 매출과 이익에 대한 성장 돋보이고요. 피어그룹 PCB 업체들과 비교해서 주가가 리레이팅 되기 어려운 국면이었지만 반도체 기판 소재 업종으로 지금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돋보이죠.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마스크 사업은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도금이 납땜이라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최초의 기술력도 소프트 ENIG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도금 말고요. 금도금 그리고 5G 차폐 극동막 이런 것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 회사가 2017년 상장했는데 지금 이익을 저렇게 잘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배당 정책이에요. 이게 대주주가 지금 한 40% 넘게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아마 우리 사주까지 하면 한 50%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도 주주 친화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IR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동안 봤을 때 제가 2017년 상장했을 때부터 이 종목은 매매도 했었던 종목이고
사실 되게 관심 깊게 계속 봤었는데 아까 월봉 차트 보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이번에 신고가를 좀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주가로는 그렇게 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에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에 팔았으면 두 배씩 먹었겠지만 대부분 그러기 어렵죠. 그래서 모니터에서 계속 살펴보는 기업이면 분명한데 하여튼 배당 정책 그리고 이런 어떤 신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이 늘어나는 어, 세일즈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기술력 있고 좋은 회사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조금 부족한 점은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나 시가총액 2,200억은 저는 좀 너무 싼 것 같아요. 싸다라기 느낌이 드는 거는 요 이제 영업이익으로만 치면은 258에 만약에 PER 치면 물론 단기 순이익이 봐죠. 여기다 10배 때려도 2,200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PER이 10배 정도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뭐 이 작년 PER을 끌고 오면 이 정도 되는데 소재 업종은 25배, 30배 정도 저는 줘도 이 예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 YMT라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계속되는 양질의 콘텐츠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해주실 거죠?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공부해 나가면서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주린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